아, 남편을 나의 협력자, 파트너로 만들자. 설거지 했는데 어때요? 고춧가루 묻어있고 밥풀 그대로 묻어있고 뭔가를 했다라고 했는데 마음에 안 들었어요. 근데 보니까 그 꼴을 견뎌야 되더라고요. 물론 저도 워킹맘이고요. 현재 아들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. 네. 보통 너무 일찍 어린이집에 맡기면 이 아이가 잘못 크지 않을까 너무 우려되고 걱정되시잖아요. 근데 너무 잘 클 수 있다라는 거. 그래서 오늘 그 비법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정말 13년간 많은 우리 이제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워킹맘들을 만나보니 정말 그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. 일도 잘하고 아이도 잘 키운다. 이런 말 너무 듣고 싶어 하잖아요.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남편이 안 들어오셨습니다. 일단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왔고요. 정말 아둥바둥 이제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늘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이 일들을 그냥 하나하나 처리하는데 너무 이제 급급했던 이런 상황이었었습니다. 매일매일 그냥 이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 순간 제 아이가 5살 아이가 이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. 제 눈에. 어떤 모습이었냐?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. 자, 네, 어떤 게 좀 눈에 띄시나요? 손톱 물고 있죠. 저 사실 몰랐어요. 안 보였었어요.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이 손을 봤더니 하도 물어뜯어서 손톱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둘째 아이가, 그러니까 큰아이의 동생이 이제 2살 터울인데요. 동생이 태어나고서부터 제가 한 번도 손톱을 잘라준 적이 없었던 거예요. 근데 저한테는 안 보였어요. 내가 지치고 힘들면 안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저 진짜 충격 먹었어요. 누가 제 뒤통수를 정말 망치로 후려치는 것처럼 너무 충격에 빠졌어요. 아, 내가 다른 워킹맘들 그렇게 일도 잘하고 아이도 키울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일을 하는 내가 정작 내 아이가 힘든 걸 보지 못했구나. 정작 나는 내 아이가 이렇게 아파서 다 물어뜯고 자기가 힘들 때마다 손톱을 물어뜯으면서 위로 삼았는데 그걸 내가 놓쳤구나.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. 그러면서 그때 제가 정말 깨달은 게 2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이거였습니다. 아, 내가 힘들면 아이가 안 보이는구나. 그래서 아이를 잘 키우려면 내가 나를 먼저 돌봐야 되는구나. 2번째는요. 아, 혼자 이렇게 막 하려고 애쓴 게 아니라 정말 남편과 팀플레이를 만들어서 남편과 함께 해야겠구나. 그래서 아, 내가 나를 돌보는 게 곧 아이를 잘 키우는 거구나라고 이제 큰 깨달음을 얻고 제가 이제 했던 거는 내가 나를 돌보기 위해서 첫 번째 했던 거 일단 잘 먹고 잘 자고 나만의 시간을 확보해서 재충전을 하자였어요. 사실 아마 아이 한참 키우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. 나를 위해 온전히 밥상을 차려서 밥을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리고 대충 때워요.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저희 친오빠가 한 번씩 이제 급할 때 아이를 봐줬는데요. 저희 오빠가 저 밥 먹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, 너는 왜 밥을 마시니? 씹을 시간이 없으니까 또 일하고 와서 또 막 집안일 하면서 아이를 재우다 보면 일단 아이 재워놓고 또 남은 집안일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집안일하고 또 어쩔 때 아이가 조금이라도 일찍 자면 또 나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잖아요. 너무 수고했으니까. 그러다 보면 아, 좀 쉬어야지 하면서 미디어 시청, 뭐 TV 보거나 스마트폰 보다 보면 또 시간이 또 어느 순간 새벽까지 갈 때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생활이 반복하다 보니까 늘 잠이 부족했어요. 당연히 먹는 것도 못 먹죠. 잠도 못 자죠. 그러니까 늘 피곤하고 지치고 짜증나고 이걸 누구한테 풀어요? 남편한테 당연히 풀죠. 남편한테도 풀고 아이한테도 풀고 그러면서 나는 늘 죄책감 느끼고 늘 미안하고 늘 후회하고 이런 생활이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아, 나를 돌보는 게 아이를 잘 키우는 거구나. 그렇게 이제 깨달은 뒤로는 일단 잘 먹자. 그래서 정말 악착같이 제 밥을 챙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물에 말아서 먹지 않겠다.
반찬 한두 가지는 반드시 먹겠다. 이게 저 스스로의 약속이었고요. 또 아이가 잘 때 집안일을 절대 하지 않겠다였어요. 아이가 잘 때 나도 자자. 내가 살아야 되니까. 그래서 아이가 잘 때 저는 이제 저도 같이 자면서 부족한 이제 제 잠을 좀 보충을 했고요. 또 내가 나를 돌봐야겠구나 하면서 제가 제일 잘한 게 남편을 제 협력자로 만드는 거. 사실 그 전엔 아마 여기 계신 분도 그런 분 많을걸요. 일단 시키면 답답해서 내가 하고 말지 뭐. 또 마음에 안 들어서 아유 그냥 내가 하고 말지.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남편에 대한 불만만 쌓이면서 나만 할 일이 많은 거예요. 그리고 남편한테 도와줘 부탁은 안 하면서 나 혼자 괜히 남편한테 화가 나 있고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남편을 나의 협력자, 나의 파트너로 만들자. 그래서 왜 우리도 집안일 목록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근데 거기서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남편이 잘하는 게 있죠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남편과 이야기를 해서 이제 분담을 하기 시작했어요. 물론 처음에는 어때요? 당연히 마음에 안 들죠. 설거지 했는데 어때요? 고춧가루 묻어 있고 밥풀 그대로 묻어 있고 뭔가를 했다라고 했는데 마음에 안 들었어요. 근데 보니까 그 꼴을 견뎌야 되더라고요. 일단은 이제 위임을 하고 남편이 손에 익숙해질 때까지 기회를 주고 기다렸어요. 그리고 남편을 또 움직이는 건 뭐예요? 칭찬. 왜? 남자의 뇌는 인정의 욕구가 강해요. 그래서 저도 칭찬해야겠구나. 그래서 조금만 잘해도 오 잘하는데? 와 당신이 이렇게 해주니까 진짜 자기가 해주니까 내가 되게 편해졌어. 고마워. 수고했어. 엉덩이 턱턱. 궁뎅이 팡팡 이거 좋아하는 거 아시죠? 그래서 그거를 자꾸 하니까 정말 어느 순간 남편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. 사실 지금은요 저희가 17년을 함께 살았는데요 현재는 저보다 집안일 더 많이 해요. 정말 아이들도 더 잘 케어하고요. 진짜 바뀌더라고요. 남편들도 시키면 잘 하거든요. 그래서 남편을 내 협력자로 만드는 것도 일하면서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. 자, 제가 또 많은 우리 워킹맘들 만나다 보면요. 정말 아이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을 굉장히 많이 갖고 다니시죠. 그래서 감정을 이제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안 그래도 늘 아이한테 미안하고 죄책감을 느끼는데 아이가 아프거나 할 때는 어때요? 내가 아이 옆에 있지 못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아픈가? 내가 이 아이에게 엄마표 밥을 많이 먹이지 못해서 이 아이가 아픈가? 이런 죄책감 굉장히 많이 느끼시잖아요. 특히 우리가 언제 또 많이 미안해 하냐면요. 우리 퇴근하면서 아이 어린이집에 늦게까지 있는 아이 하원시킬 때 혼자 또 남겨졌다. 어머니 아이 혼자 있어요. 이런 전화 들으면 미쳐버리잖아요. 그럴 때 우리가 아이한테 무슨 말 제일 많이 해요? 엄마가 미안해.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. 엄마가 미안해.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. 근데 여러분, 내가 아이한테 엄마가 미안해 라는 이야기를 하면요. 아이는요. 엄마가 나한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뭘 바래요? 보상을 바래요. 엄마 지금 나한테 잘못했지? 나 장난감 사줘. 엄마 지금 나한테 잘못했지? 나 아이스크림 사줘. 엄마 나한테 잘못했지? 나 업어줘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아이한테 잘못할 일이 아니잖아요. 네.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하셔야 되냐? 아이한테 엄마가 미안해가 아니라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려줘서 고마워요. 네. 고마워. 아이한테 고맙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? 아이는 내가 엄마가 일할 수 있게 내가 엄마를 지켜줬어. 내가 이렇게 했어. 아이가 자부심이 생기면서 진짜 내 협력자가 되기 위해서 아이가 나를 도와줘요. 그래서 이제 뭐라고요? 미안해가 아니라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꼭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왜 우리 뭐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. 우리 특히 워킹맘들은요. 애착에도 뭐가 있을까요? 골든타임이 있습니다. 우리 워킹맘들의 골든타임은 언제냐? 바로 퇴근 후 10분입니다. 사실 근데 우리 워킹맘들은 어떤 이야기를 해요? 내가 퇴근하고 다시 집으로 출근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. 가도 할 게 너무 많아요. 그러면서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면서 띠띠띠띠 번호키 누를 때 너무 행복해. 사실 이렇게 누르지 않아요. 또 틱틱틱틱 눌러서 애가 엄마 그러면 잠깐만 뭐 옷 좀 벗고 엄마 잠깐만 저녁 준비하고
혼자 놀고 있으라고 했지. 잠깐만! 또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잖아요. 근데 엄마가 늘 아이한테 소리를 지르고 아이를 바라봐 주지 않으면요, 우리 아이가 엄마가 나를 너무 사랑해 이런 거 느낄까요? 이런 거 못 느끼죠.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오히려 아이는요, 엄마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기 때문에 더 엄마 하면서 더 치대거나 아니면 문제의 행동을 일으키면서 엄마의 관심을 받으려고 유도하죠. 그래서 어떻게 하냐, 이 애착 골든팁 10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, 일단은 띠띠띠띠 번호키 누를 때 힘든 거 알아요. 근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입꼬리만 한번 올려보세요. 입꼬리만 올려도 에너지가 바뀌는 거 아세요? 띠띠띠띠 이렇게 웃으면서 입꼬리를 올리면서 이렇게 누르시면서 문절미 아이가 엄마 하잖아요. 이럴 때 뭐 딥허그, 딥허그, 딥허그 하시면서 이런 말씀 해주시면 아이가 이제 어떤 말씀, 엄마가 우리 수연이 보고 싶어서 엄청 뛰어왔어. 사실 내가 아이한테 영혼 없이 사랑해 사랑해, 엄마 사랑하는 거 알지? 사랑한다고 이렇게 영혼 없는 100번의 사랑한다는 말보다 그 한 번 딥허그, 엄마가 너무 사랑해, 이 딥허그 한 번이 엄마의 사랑을 아이한테 쫙 충전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. 그리고 딱 10분만 아이가 오늘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쫑알쫑알 10분만 딱 들어주세요. 아이의 눈을 보면서. 그러면요, 그 10분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킬 겁니다. 그래서 딱 10분만 내 아이에게 투자해 보시길 제가 간곡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 워킹맘들,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이야기 듣고 싶으신가요? 수고했다, 애썼다, 너 지금도 잘하고 있어. 우리 이런 이야기 너무 듣고 싶잖아요. 근데 누가 그런 말 해줘요? 안 해주잖아요. 꼭 그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 입을 통해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? 내가 나한테 해주면 어떨까요? 수고했다, 애썼다, 너 지금도 참 잘하고 있다. 자, 내가 나한테 한번 해줘 볼까요? 자, 수고했어, 애썼어, 너 지금도 잘하고 있어. 네. 내가 나를 사랑해 줄 때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해 주고, 내가 나를 진심으로 응원해 줄 때 다른 사람도 나를 응원해 줄 수 있습니다. 나를 응원하고 사랑해 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